자, 인벤터에서 2D 도면을 만들었으면 이제 CAD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기 버튼인가요? 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저장했던 DXF 파일을 이렇게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여기 파일 형식은 DXF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금 전에 저장했던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 2D 도면, 그죠? 인벤터에서 만든 2D 도면이 현재 화면에 들어온 거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필요 없는 테두리, 자, 이 필요 없는 테두리는 선택을 하고 키보드 딜리트, 여기 아래쪽에 있는 표도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딜리트해서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지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작업 하나요?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요거에 대한 도면층은 0번 도면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눌렀고요.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죠? 그렇죠. CAD에서 우리는 퍼지, 그죠? 소거라고 해가지고 PU 한 다음에 모두 소거 버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D에서 여러분들은 소거 버튼인가요? PU 입력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소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 모두 소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또 모두 소거를 클릭합니다. 또 선택한 항목 소거를 선택하고요. 또 모두 소거를 또 클릭할 수 있네요. 또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항목 소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모두 소거 버튼이 클릭 안 될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닫기 버튼을 눌렀고,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하는 거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새로 만들기인가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그냥 요거였죠. ACADISO.dwt라는 파일이 요것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해서 적당한 위치에 컨트롤 V, 자,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즉 적당한 위치라고 보다는 그냥 여기, 자, 그죠? 요거였죠. 네. 이 부분에다가 대략적으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 여기쯤 할까요? 여기쯤에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CAD에 대한 세팅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AD에서 먼저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CAD에서 세팅해야 될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스타일, 그죠? 스타일 해가지고 ST 한 다음에 우리는 굴림체의 3.5를 먼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T 하신 다음에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글꼴 이름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굴림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높이는 3.5를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 닫기 버튼을 눌러서 글자에 대한 스타일을 잡았고요. 자, 두 번째 세팅할 게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세팅할 거는 바로 치수 스타일입니다. 즉 치수 스타일은 바로 D하고 엔터인데 어떻게? 치수선은 빨간색, 보조선도 빨간색, 문자는 노란색, 그리고 소수구분 기호는 마침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세팅할게요. 그래서 먼저 치수 스타일 D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수정이었나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이라는 탭에 가서 치수선은 빨간색, 치수 보조선도 빨간색, 다른 부분들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세 번째 문자에 가서 문자 색상은 노란색, 다른 거 손댈 필요 없고요. 1차 단위 가서 소수 구분 기호를 마침표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닫기 누르면 이렇게 먼저 그 스타일이 생성됐고요. 자, 다음 세팅할 부분은 바로 이제 도면층이죠. 우리 도면층 LA 해서, 자, 도면층 LA는 바로 교재 346페이지를 한번 오토캐드입니다. 오토캐드 346페이지를 확인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토캐드 교재 346페이지를 열게 하면은, 자, 요런 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캐드 교재 3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대로 이제부터 캐드에서 세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드를 이렇게 잠깐 좀 띄워 놓고요. 자, 이제부터 도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 작업하는 게 조금 전에 보셨던 LA였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LA를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LA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도면층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도면층을 만들 건데요. 요거 좀 잠깐 내려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면층을 만들 건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냐면 쭉 이렇게 좀 세팅해 주고요. 자, 먼저 만들 도면층은 윤곽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새 도면층을 클릭을 해서 그때 도면층 이름은 바로 윤곽선입니다. 이렇게 윤곽선 입력을 하고요. 윤곽선에 대한 색깔은 하늘색 4번이죠. 그래서 하늘색 4번을 선택하고 확인했고요. 선 종류는 일반적인 선이고 선 가중치, 자, 선 가중치는 얼마냐면은 0.7입니다. 선 가중치 0.7을 입력하고 확인하면은 윤곽선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외형선입니까? 그래서 다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그때 이름은 외형선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선이죠. 이때 외형선은 색깔 번호 3번 초록색이고요. 그래서 색상 선택하시고 3번 초록색 선택하고 확인했고요. 자, 선 종류도 일반적인 실선이고요. 선 가중치를 선택해서 가중치는 0.5가 됩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만들 부분은 이번에는 수문선입니까? 자, 수문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건데 그때 도면층은 이렇게 수문선입니다. 자, 색상 번호 2번 노란색이고요. 확인. 그때 선 종류는 히든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선 종류를 클릭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히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은 로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쭉 내려가서 히든. 자, 히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히든 선택하신 다음에 참고로 히든이든 히든2든 곱하기 2든 상관없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히든 2를 쓰거든요. 그래서 히든 2 선택하시고 히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히든 2를 선택을 하고 확인했고요. 히든 2를 선택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히든이 바뀌었죠. 이때 선 가중치는 0.35를 입력합니다. 확인하면은 수문선에 대한 도면층이 세팅됐고요. 다음은 문자입니까?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건데 지금은 문자입니다. 문자라는 도면층을 만들어서 그때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이때 선 종류도 일반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선 확인했고요. 그때 선 가중치는 0.35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건데 지금 만드는 거는 바로 중심선입니다. 이때 색깔 번호는 빨간색 1번이었죠. 색상 번호 1번 빨간색이고요. 확인. 그리고 선 종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선 종류를 선택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센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로드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센터 대신에 센터 2를 쓸 겁니다. 물론 센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센터 2를 선택을 하고 이거 있죠. 센터 2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센터 2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센터로 변경되었고요. 이때 선 가중치는 0.1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18을 입력하시고 확인 누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들어 줄 거는 가는 선입니까? 그래서 가는 선은 우리 보통 해칭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건데 그때 이름은 가는 선입니다. 색깔 번호는 1번 빨간색이고요. 선 종류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선입니다.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총 6가지의 도면층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다 만들었다 그러면 도면층을 이렇게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자,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캐드에서 잠깐 볼까요? 캐드에서 요 위쪽에 있는 도면층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방금 만든 도면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도면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가나다라 순이니까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이제 다음 세팅할 부분은 뭐가 있나요? 자, 이번에는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를 우리는 세팅해야 됩니다.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는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윤곽선을 하나 만들 겁니다. 우리 윤곽선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A3 용지가 어떻게 되죠? A3 용지는 420, 297이죠. 가로가 420에 세로가 297이니까 CAD에서 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그죠? CAD에서 사각형 그리는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사각형 그리는 게 여기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나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는 기능은 그죠? 직사각형이죠. 자, CAD에서 직사각형 그리는 기능은 원래 기능은 레탕이고요. 그리고 단축키는 REC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그죠? REC 다시 볼까요? 예. 사각형 그려라 REC 엔터. 자, 처음에는 0,0 엔터. 그런 다음에 420,297 엔터 하신 다음에 Z 엔터 A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을 다시 하나 그려봐야겠네요. 지금 사각형이 좀 어중간하죠. 다시 그릴게요. 예. REC 엔터 0,0 엔터 420,297 엔터. 지금 사각형 잘 안 그려지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요거를 언두 돌리겠습니다. 뒤로 돌리고요. 뒤로 돌리고요. 자, 사각형이 잘 안 그려지는 이유가 자, 뒤로 돌리고요. 자, 뒤로 돌린 다음에 자, 사각형을 새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사각형을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 자, F12번입니까? F12번을 한번 클릭해 가지고 일단은 동적 입력을 끄고 자, F12번 한 번만 눌렀습니다. 다시 REC 엔터 0,0 엔터 420,297 엔터 하면은 이제 사각형이 제대로 그려지거든요. 자, 사각형 제대로 그렸으니까는 다시 Z 엔터 A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F12번을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자, F12번을 한 번만 이렇게 클릭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되는 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기준되는 사각형 가지고 안쪽 부분에 자, 지금 이 사각형은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A3 용지입니다. 우리는 윤곽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윤곽선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 1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 띄우기 10을 한 게 바로 윤곽선이 되거든요. 지금 이 사각형은 윤곽선이 아닌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격 띄우기를 실행할게요. 우리 간격 띄우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오프셋 해가지고 5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프셋 5하고 엔터 한 다음에 10을 입력할 겁니다. 10 입력하고 엔터. 어떤 거를 방금 만든 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클릭을 하면은 그리고 엔터를 하면은 안쪽에 만들어진 이 사각형이 바로 윤곽선입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작업은 어떤 거죠? 중심 마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심 마크를 만들 때 요게 그 주어지는 조건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제가 중심 마크를 만들 건데 이 상태에서 이 윤곽선을 안쪽으로 다시 5만큼만 더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5만큼 더. 그래서 5하고 엔터 간격 띄우기 할게요. 5를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안쪽에 만들어진 사각형을 다시 안쪽으로 한 번 더 5만큼,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5만큼 이렇게 엔터 누르면은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선을 그릴 건데 여기서 필요한 선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그 오스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 객체 스냅. 자, 우리 다른 말로는 이제 객체 스냅이 필요합니다. 자, 객체 스냅은 OSNAP라 그래서 이 객체 스냅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중간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점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오스냅 실행할게요. OSNAP 한 다음에 엔터.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점에 체크를 해야 되고요. 중간점에 체크됐으면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선을 그리겠습니다. 우리 선 그리는 기능 L하고 엔터죠. 그래서 여기 중간점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클릭하고요. 엔터. 또 선 그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점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엔터.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분은 잘라내겠습니다. 우리 잘라내는 기능 아까 뭐였습니까요? 자, 잘라내는 기능은 요거였죠. 자르기 TR. 자, TR 해가지고 잘라낼게요. TR 엔터. 어떤 거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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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안쪽에 만들었던 이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각형도 선택을 하고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은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선, 요 네 군데 귀퉁이가 바로 그 뭐죠? 중심 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 자, 요 사각형도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로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도 꼭 이렇게 지워줘야지 지금 보이는 이게 바로 중심, 그죠? 윤곽선이랑 중심 마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체크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부분들, 그죠? 우리는 중심 마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표제란. 자, 표제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표제란은 자, 제가 이렇게 미리 그림을 한번 띄워 놓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형상을, 그죠? 위쪽에 있는 표와 아래쪽에 있는 표를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요거를 딱,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간격 띄우기를 하면서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면서 표제란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자, 그런데 우리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선이 요게 하나로 이렇게 사각형이 묶여 있어 가지고 간격 띄우기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우리 요거 분해. 자, 여기 있습니까? 분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분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그죠? X하고 엔터, 사각형 선택을 하시면 볼게요. X하고 엔터,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잘게, 사각형이 잘게 쪼개지면서 이제부터 간격 띄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위쪽에 있는 표제란을 한번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요거 다른 말로는 수업란이라고 하는데 요 형상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이때 거리는 10만큼 엔터. 이 선을 아래쪽으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웠으면은 엔터 했고요. 다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해서 이번에는 20만큼만 이 선을 클릭하고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클릭, 엔터 눌러서 끝났고요. 한 번 더 엔터 눌러서 다시 거리값 35를 줄 겁니다. 엔터. 어떤 거를, 이 선을 선택, 어떤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클릭, 마지막에 엔터 했고요. 자, 다시 또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엔터 하면은 또 간격 띄우기 되죠. 이때 전체 거리 110을 준 다음에 엔터, 객체 선택, 왼쪽에 있는 이 선을 지금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마지막에 엔터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대략적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잘라내겠습니다. TR 엔터해서 요거랑 요거랑 이거랑 이거 요거를 잘라버리면 원하는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 표를 기준해서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자 넣는 기능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글자 넣는 기능은 바로 T였죠. T. 글자 넣는 기능 T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하고 엔터. 자, 글자가 들어갈, 다시 볼게요. 잘못 눌렀네요. T하고 엔터. 그래서 글자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자, 여기다가 이제 글자 적겠습니다. 지금 들어갈 글자는 바로 비번호입니다. 비번호인데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이고요. 빈 바탕을 클릭하면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또 T하고 엔터. 자, 이제 글자 넣을 거니까 다시 T하고 엔터.
글자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서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이때 글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번을 넣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3학년 8반 15번 예를 들어서 381로 넣은 다음에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그냥 엔터 누르면은 명령어 반복 실행되죠. 그냥 엔터 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클릭, 글자가 들어갈 여기까지 클릭. 이때는 어떤 거 좋습니까? 아까 그 표를 보시면 그죠? 전산 응용 기계 제도인가요? 기계 설계인가요? 이렇게 글자 입력하신 다음에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자, 다시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또 글자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이때 글자를 입력합니다. 감독 확인 한 다음에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다시 글자 적을 수 있고요.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글자가 들어갈 위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독 확인은 크게 감독 확인은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ESC 눌러가지고 감독 확인은 빈 바탕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업했던 그림이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이었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표를 만들 겁니다. 자, 이 표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간격 띄우고 자르고 글자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간격 띄우기입니까?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지금은 8만큼 엔터. 이 선 선택 위에 클릭, 요 선 선택 위에 클릭, 요거 선택 위에 클릭, 요거 선택 위에 클릭, 마지막에 엔터에서 이렇게 선들을 간격 띄웠고요. 다시 5하고 엔터에서 거리는 120만큼 엔터. 이 선 선택 왼쪽 방향 선택 엔터 누르면 간격 띄우기 끝났고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간격 띄우기 실행됩니다. 다음은 35만큼 엔터. 이 선을 선택 오른쪽 방향 선택해서 35만큼 띄웠고요. 자, 35인가요? 잠시만 다시 한번 치수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형상을 보면은 35에 50이네요. 그죠? 35에 50 맞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거리 35만큼 엔터. 이 선 선택 왼쪽 클릭. 자, 다시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끝났고 다시 엔터 누르면 또 실행되죠. 이때 거리 50을 줄 겁니다. 엔터. 이 선 선택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할 건데 이거 너무 거리가 좀 큰 것 같네요. 다시 도면을 보니까 이게 현재 거리가 되게 크게 나와 있죠. 자, 잠깐 보면은 보면 이게 그죠? 이게 85가 맞나요? 예,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85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치수대로 하겠습니다. 5하고 엔터. 50만큼 엔터. 이 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해서 간격 띄웠고요. 엔터 누르면 끝났고 엔터 누르면 다시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15만큼 이 선을 15만큼 간격 띄웠죠. 엔터 누르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트림 TR 엔터에서 이런 부분들 일단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 정리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선들 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 잠깐만요. 이거 언더 할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죠? TR 엔터에서 요 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잘랐고요. 다음은 이 선과 이 선도 잘라내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이 선인가요? 지금은 이 선과 이 선이 필요 없는 선인가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그림을 보니까 그죠? 여기 15는 양쪽 두 군데 다 있네요. 예, 15는 양쪽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잘못 봤네요. 그러면은 다시 뒤로 돌린 다음에 다시 자르게 할게요. TR 엔터. 자, 지금 요것들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잘랐고요. 그리고 윗부분도 이렇게 잘라내면서 양쪽에 있는 선 두 개는 그대로 살아있네요. 자, 다음 다시 5하고 엔터에서 15만큼 엔터. 이 선을 오른쪽 클릭. 자, 엔터 누르면 끝났고 다시 엔터 누르면 실행되니까 이번에는 거리는 45만큼 엔터.
이 선을 45만큼 띄웠죠. 그런 다음에 엔터 누르면 끝났고요. 다시 TR 해가지고 요거 잘랐고요. 이번에는 이거와 이거를 잘라내면 우리가 원하는 표제란 부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글자 적을 겁니다. 자, 글자 적을 때는 T하고 엔터. 자, 다시 볼게요. T하고 엔터. 어떻게? 자, 이제부터 똑같죠, 그죠?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여기 들어갈 이름은 바로 과제명입니다. 그리고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했고요. 다시 클릭하면은 다시 글자를 적을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여기 들어가는 거는 바로 각법입니다. 글자 적은 다음에 중간 중심 했고요. 빈 바탕 클릭. 자, 다시 엔터 누르면 다시 글자 적을 수 있죠. 엔터 누르면은 기능을 반복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이때 각법은 3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우리는 삼각법으로 작업하겠다라 그래서 3 입력하고 빈 바탕 클릭. 다시 엔터 누른 다음에 글자는 얘부터 얘까지 선택하시는데 이때 들어갈 글자는 바로 척도입니다.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하고요. 빈 바탕 클릭. 다시 엔터 눌러서 글자가 들어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때는 1대 1을 줄 겁니다.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자, 이런 작업에 계속 반복이죠. 반복. 다시 또 엔터 누르면은 또 앞에 했던 기능이 실행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는 품번이 들어갑니다.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반복 실행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글자를 적을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글자는 바로 품명입니다. 그죠?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다시 엔터 누르면 또 글자 적을 수 있고요.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자, 이때 글자는 바로 재질입니다. 그리고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또 반복 실행이고요. 그죠?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이때 들어갈 글자는 바로 수량입니다.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또 글자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또 실행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들어갈 글자는 바로 비고입니다. 그래서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빈 바탕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볼까요? 엔터 누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은 숫자 1번 줄게요.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클릭. 자, 그래서 여기 품명이랑 재질이랑 수량, 비고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죠? 지금 했던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죠? 지금 했던 작업이 바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부분까지 지금처럼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준되는 도면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도면층을 분류하고요. 치수 기입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주면은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준 도면 만드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